어떤 이름은 지워졌고 어떤 이름은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기범의 재심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서 이 모든 싸움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정원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금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심판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오늘도 침플리의 예상 드라마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차기범의 이름이 다시 불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재심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절차이자 오랫동안 감춰졌던 거짓을 끌어내는 시작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한혜라는 법정 안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시선은 자꾸 비어있는 자리로 향했어요. 공난숙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혜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 오겠지. 속으로 되뇌며 숨을 골랐어요. 지금까지의 공난숙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 많은 걸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공난숙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공난숙은 자리에 서서 말했어요. 차기범의 무죄가 밝혀져야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에는 감정도 변명도 없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선언처럼 단단했어요. 한혜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하늘은 숨을 삼켰고 차정원은 난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진태석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 없지만 그의 존재는 이 공간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다. 재심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기범의 사건 기록이 하나씩 제시됩니다. 사건 발생 시각, 이동 동선, 그리고 그동안 외면되었던 작은 단서들입니다. 고민형 속에서 발견된 녹음이 재생됐어요. 차기범이 사건 당일 아내의 금반지를 사기 위해 금은방에 들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 금은방 주인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날 그 시간 차기범은 분명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기억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차기범의 무죄는 이제 가설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의 공기는 전혀 다른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진세우는 혼자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글자는 분명했지만 의미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라 믿어왔던 사람과 자신 사이에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그 한 줄이 자신이 서 있던 모든 자리를 무너뜨렸어요. 주영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 말했어요. 세훈이 회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공난숙은 차가웠어요. 세훈은 이제 쓸모가 없다고 말했어요. 방패도 칼도 되지 못하는 존재를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집 안의 균형은 완전히 깨졌어요.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집에서 자신은 무엇이었는지 세훈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은 움직이고 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직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혜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연결되지 않는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어요. 진태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은 느꼈어요. 태석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패배의 냄새가 난다는 것도요. 차정원은 난숙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공난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제 와서 정의를 찾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뿐이라고요. 정원은 그 말의 진짜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법정 안에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범의 이름이 다시 불릴 때마다 과거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듯
진태석의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건양가에서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세우는 홀로 서재에 앉아 어릴 적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은 분명 아들의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어요. 주영채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훈을 회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주문처럼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아직 모르는 사실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이 숨겨온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다음 분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두가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한혜라는 그 질문의 답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태석은 항상 그랬어요. 궁지에 몰릴수록 더 큰 판을 벌였고 자신이 아직 쥐고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걸 과시하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혜라는 느꼈어요. 이번에는 태석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하늘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들, 아직 말하지 않은 이름들, 지금은 꺼내지 않아야 할 것과 반드시 다음에 꺼내야 할 것을 하나씩 구분했어요. 이 싸움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걸 하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복도 끝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이 상황이 기쁘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다만 오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건양가의 저녁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각자는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끝을 계산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희망을 붙잡고 있으며 누군가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판은 넘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태석의 이름이 다시 한번 누군가의 입에서 조용히 불립니다. 그 이름이 곧 이 모든 싸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태석의 집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정리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의미를 잃은 이름들이 섞여 있었어요. 태석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판은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석은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에 남는 건 언제나 자신이라고 믿어왔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어요. 황 실장이 더 이상 입을 다물지 않을 거라는 보고였어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돈과 협박으로 묶어두었던 고리가 풀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시각 주하늘은 조용히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말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공개할 것과 조금 더 묵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려냈어요. 하늘에게 이 싸움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정확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혜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둘은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말했어요. 이제는 차기범의 무죄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진범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이미 확인된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건양가에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 앞에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세훈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이 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나 공난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난숙은 이미 다른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는 누구를 세울지가 아니라 누구를 버릴지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상황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훈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카드였다는 거요. 밤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선택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헤라는 내부 인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태석의 사람과 자신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누구에게는 연락이 가고 누구에게는 더 이상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의 진술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제 한 번 더 판을 뒤집을 기회가 온다는 걸. 하늘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세미를 다시 만났어요. 세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세미는 말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숨기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 싸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시간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태석은 홀로 앉아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폐기됐어야 할 기록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 태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거요. 모든 걸 덮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버리고 살아남을 길을 택할 것인지 그는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석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카드들이 하나둘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진태석은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건영가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이 집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였지만 지금만큼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태석은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고요.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기록들. 다시 꺼내면 모두를 함께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이름들. 태석은 그 카드들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여전히 판 위에 서 있다고 믿으려 했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헤라는 이미 다음 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짧은 말을 남깁니다. 이제부터는 태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판을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하늘은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상철의 이름, 차기범의 이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거짓들. 하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거려.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불이 꺼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정원은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건양가의 밤은 유난히 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같은 질문을 되냅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인가? 진세훈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확실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그러나 아직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버릴 것인지, 아버지와 함께 무너질 것인지 그 갈림길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누군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다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지만
건양가에는 밤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잠들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침묵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한혜라는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의 파일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 안에는 태석의 이름으로 처리된 결정들,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졌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혜라는 그 파일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이 선을 넘으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이른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황 실장이 오늘은 반드시 입을 열겠다는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도 끝을 보겠다고 했어요. 하늘은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차정원은 조용히 차를 몰아 이동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도 분노도 아니라는 거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사람. 이번에는 누구도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건양가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공난숙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훈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진실이 어떻게 나오든 결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나 공난숙은 예전과 다릅니다. 난숙은 영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태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독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독을 함께 안고 가겠다는 선택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서로를 설득하지 못한 채 각자의 계산만 더 선명해집니다. 진세훈은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가볍게 저울 위에 오르내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게 느껴졌어요. 세훈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아들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요. 같은 시각, 진태석은 외부에서 돌아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태석은 집 안 분위기를 한눈에 읽어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태석은 혜라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지만 이전과 같은 부부의 대화는 아닙니다. 태석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더 이상 파헤치면 모두가 다친다고 말합니다. 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요. 지금 멈추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태석을 정면으로 겨눴어요. 주하늘과 차정원은 마침내 같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원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날 정말로 차기범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은 과거를 다시 꺼내는 질문이자 지금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질문입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각자는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태석은 더 큰 거짓으로 덮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버리고 살아남을 길을 택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한혜라는 끝까지 갈 준비를 마칩니다. 주하늘은 공개할 순서를 다시 점검합니다. 차정원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다음에 열릴 자리, 다음에 불릴 이름, 그리고 다음에 무너질 권력.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건양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정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 크게 외치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균열처럼 시작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그리고 미묘하게 바뀐 태도들입니다. 진태석은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름 하나로 멈췄을 일들이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계속 진행됐어요. 태석은 그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공포로 다가왔어요. 권력이 빠져나갈 때는 항상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공난숙은 한 발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어요. 난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고요. 그 말에는 냉정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진태석은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누군가 붙잡지도 않고 누군가 배웅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이 집을 지배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예라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건영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립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잠시 눈을 마주칩니다. 길고 복잡했던 싸움의 한 구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건양가를 비춥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지만 느껴지는 공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너질 것 같던 집은 다른 형태로 다시 서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질서와 그 질서에 걸맞은 선택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되찾았으며 누군가는 이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지만 그 선택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회의실을 나서며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은 언제나 고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책임이 이 집을 이끌어야 한다는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자료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분명히 넘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세상 위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늘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정호는 홀로 남아 창가에 섰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묻고 있던 질문들이 이제는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있었어요. 왜 버텨야 했는지,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정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제는 삶이 증명할 차례라고 믿었어요. 진세우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자라온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자리는 더 이상 같지 않았어요. 세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도 스스로 서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주영채는 혼자 남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붙잡으려 했던 결과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직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이 다짐이 희망이 될지 또 다른 집착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공난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 판에서 완전히 이긴 사람은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다음 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갈렸을 뿐이었어요. 건양가의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들이 움직입니다. 권력은 옮겨가고 책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위에서 각자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질서가 어떤 얼굴을 가질 것인지, 그 질서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시험하게 될 것인지입니다. 이야기는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야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양가의 사람들은 각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지키기 위해, 누명을 벗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리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건양가의 댓글로 한마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침플리의 예상 이야기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